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호라디오의 호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 가격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요즘 어떤 브랜드를 막론하고 첫 번째로 내세우는 모델은 전기차라고도 하죠. 네, 그만큼 전기차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기차는 대세가 됐죠. 그죠? 근데 하지만 보급률로만 보면은 아직 전기차는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지난해 한국 전기차 등록 대수가 총 20만 대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보급률로만 따지면은 아직 0.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률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낮은 수치긴 너무 하네요. 낮죠 아직. 네, 여전히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보다 무겁고 비싸고, 네. 전기차의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은 특히 가격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맞아요. 진짜 살려고 하다가도 돈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있었는데? 그냥 없어요 애초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전기차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이슈들이 더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급 속도가 늦추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충전 요금 인상입니다. 충전 전용 요금이 할인되었던 것이 2022년 7월부터 올해죠. 이제 3달 남았는데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죠.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3편에 다뤘던 이야기인데, 그렇죠. 가격엔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의 차이는 있었죠. 있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유는 보조금 축소인데요. 맞아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게 계속 눈으로 보이거든요.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전기차 보조금이 처음에는 2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지금은 1천만 원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서 사고 싶다가도 보조금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에 산발 물러나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은 머지않아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보조금이 계속 떨어진다. 네. 구매율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고민이 많이 되죠. 보조금이 폐지되면은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명분만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사람은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보조금을 명분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아직 배터리 제작 단가가 좀 낮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가격이 내려가려면 배터리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요인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어요. 배터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데 왜 상승하고 있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네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 세계 물가가 치솟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기름값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니켈의 가격도 함께 폭등이 된 거죠. 근데 이 니켈의 가격이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2배 이상이 올랐고, 미국도 최근 니켈 가격이 하루 만에 67.2% 상승하는 심각한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그쵸, 너무 많이 올랐죠. 니켈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잖아요. 핵심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많이 끼치고 있죠. 네네. 특히 유럽 브랜드들이 이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에 일부가 러시아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약간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싸고 네. 정부의 지원 정책이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폭스바겐이나 르노, 스텔란티스를 비롯해 벤츠랑 BMW까지도 러시아에 공장을 세웠었죠. 게다가 현대기아차의 점유율도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러시아에 뭐가 엄청 많네요. 네, 많이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네. 우크라이나가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면전이 발발할 수도 있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기업들 같은 나토 진영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무자비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럼 전면전이 발발할 때 자동차 공장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쟁이 나면요. 네네. 전면전이 만약에 발발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공장들은 가장 먼저 정부에 수용되는 시설로 곧바로 전차나 장갑차, 트럭, 군용 물자 생산 기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뺏긴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장이 빼앗기는 거죠. 더불어서 자동차 업체들이 직면할 문제도 있는데요. 전면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추측했을 때 첫 번째는 부품 조달, 두 번째는 동부 유럽으로 나가는 물량이 제한되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공장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역시 난 똑똑해. 뭐라고요?
뭐 부품도 조달되고 이제 뭐 물량이 제한되면 문제가 클 것 같긴 하네요. 엄청난 타격이죠. 뭐 전쟁으로 인해서 뭐 자동차 업계랑 뭐 자동차 소비 시장에 끼칠 영향은 엄청 클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뭐 반도체 문제로 차량을 계약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출고까지. 그죠? 전기차는 뭐 기본 1년 이상 걸리는 게 되게 많은데.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 테슬라 가격도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니켈 공급의 차질로 인해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이유네요. 예, 물론 니켈뿐만 아니라 뭐 리튬 이런 뭐 다양한 소재들의 공급 부족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자연스럽게 이게 차값으로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테슬라 Y의 네, 그 롱레인지 모델을 봤는데 네. 가격이 8,650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봤을 때 8천만 원이었는가? 8천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와, 그 정도까지 올랐어요? 네, 이게 엄청 올랐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올랐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큰 문제가 2022년에 정부 보조금 정책 상한선이 8,500만 원까지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원래 모델 Y의 퍼포먼스만 보조금을 못 받았었는데 아, 퍼포먼스 모델만요? 네, 근데 이제 롱레인지조차 보조금을 못 받게 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전기차 확산에 또 문제가 생기긴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점점 또 테슬라를 살 사람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테슬라를 얼마 전에 타봤는데 네. 확실히 오토파일럿이 너무 잘 돼서 네. 저도 나중에 전기차를 사게 되면 테슬라를 사지 않을까 어... 막 이런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요? 아, 네. 근데 최근에 이 가격이 오른다는 걸 봤을 때 네.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이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고 그죠? 이러면은 테슬라를 선택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뭐 나중에 2천만 원짜리 차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좀 힘들 것 같고. 그죠? 지금 뭐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2천만 원으로 출시는 어렵고 3천만 원에서 4천 사이로 출시하지 맞아요.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차량 가격이 올랐어도 테슬라는 그 계약한 시점으로 가격이 적용된다면서요? 그러면은 뭐 이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차를 팔게 되더라도 그만큼 이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좋네요. 제 지인 중에서도 네. 옛날에 테슬라 3를 보조금이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3천만 원에 네. 샀다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는 옛날에 보조금 막 2천만 원씩 나왔을 때 네, 맞아요. 그때 산 사람이 승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요. 이제 또 테슬라는 가성비와는 많이 멀어진 차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너무 많이 멀어졌습니다. 네, 나중에 뭐 앞으로도의 테슬라의 행보도 매우 네. 궁금해지고 네. 뭐 전기차가 확산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뭐 그만큼 잘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뭐 이후 자동차 시장도 상황이 좋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전기차의 가격이 뭐 적당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비싸요. 그죠? 네. 아니면 더 싸져야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호라디오의 호호들이었습니다. 전기차 이야기는 호호라디오.